그리고 여의도에 들었습니다. 최성재 의원께서 지금 27일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정령이 천막농성이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27일째 천막농성 중인데 반가운 분들이 오셨네요. 상임 뉴스 우리 조영식 대표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또 성상인연합회 대학에 또 취임하신 우리 정종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또 기운도 나고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또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 멀리 경주에서 어저께 저녁에 오셔가지고 또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촬영하기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요. 정동식 전국 상인연합회 중앙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로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을 맡은 정동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뭐 27일째인데요. 애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며칠 하다가 뭐 그만둘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며 여야가 이렇게 타협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금 목마르게 지금 있는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입장입니까? 하고 여야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해결할 입장은 뭐 사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말로는 다 이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처음에 청남농성 할 때보다는 좀 말이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부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헌법적 가치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다만 이제 정부 기재부 재정당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이고요. 특히나 떠나서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1년여 동안 장사를 못해서 지금 폐업에 이르고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자살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뭐 여기 정동 회장님 오셨지만 전통시장 안에서도 영업 제한을 때문에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법이 없어서 말로는 지금까지 지원을 보상을 못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처음에 그는 법안 소위가 열리는 시점에서 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청문회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전국에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상인들이 찾아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좀 고맙다 아니면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도 생기고요. 이번 기회에 이 상인들의 진짜 어려운 점을 국회가 꼭 알게 만드는 계기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은 천리길을 마다하고 지금 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취임식도 해야 될 것입니다.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전국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야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 부분에.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여야 지도부들 만나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 위해서 한 말씀 해보시고. 네, 지금까지도 많은 정부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내지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의원님께서도 힘을 합해서 우리 소상공인 내지 전통의 상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가슴 피고 제대로 편안하게 영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혼란을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정말 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소상공인 내지 전통의 상인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이루어주지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회장님이 취임하고 나면은 이 부분 코로나 특별 TF팀을 또 구성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하고 나면 여야 지도부와 같이 만나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빠른 기일 내에 우리 여당의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야당의 대표님을 만나뵙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드리고 부탁할 부분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백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이 많은 우리 고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양이고 수산시장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저희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전통시장 내지 소상공인들이 먼저 그러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은 직접 찾아뵙고 하나하나 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을 드리고 또 협조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이해 당사자라기보다도 이해 주체 대표기가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상인연합회 법정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이해 단체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집회를 하든 뭘 하든 목소리를 내든 이렇게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협조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치권에다가 우리가 건의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이 저번에 소급 적용을 해라는 이렇게 명령을 했다시피 했는데 그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하고 또 유통산업발전부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근데 따로해가 하면 될 건으로 이걸 왜 같이 꼭 묶어갖고 이런 식으로 그 소급 적용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마 지금 소상공인협회는 국회 앞에서 와서 나름대로 기자회견도 했고 나름 개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삭발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협회는 이제 선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또 전국 상인협회도 정동식 회장님 취임하시기까지는 또 그 전에 집행부가 딱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이거를 사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그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손실보상 문제는 사실 여야가 지금 전부 다 정의당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인생에 무슨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다만 이 일부에서 이거를 꼭 먹고 사는 문제를 당락에 의한 전략으로 쓰는 게 문제죠. 사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선거 때만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에 영업 제한이 돼서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귀한 건데 거꾸로 전통시장에 영업 제한이 아니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편하게 돌아다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까지 똑같이 나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안 나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분노하고 공개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상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으면 해외 사례처럼 해외들은 충분한 보상을 했거든요. 법이 없어도.
이번에 이거를 바로잡고 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에 밀려서 해주겠죠. 근데 지금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못 내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워낙 이 정부가 상인들을 억압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많은 상인분들이 오셨고, 또 오늘 정동대장님도 오셨고, 정부 상인 전통시장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번 기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의 권익 신장 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발전했지 않습니까? 상인이 숫자가 적다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에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채우고, 상인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다는 사실을 꼭 알고, 정말 대기업보다 이 지역 경제, 전국 경제에 실투치가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생활고로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청중과 거서는 뭐 자살도 몇 번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업을 한 분들은 아무 손실 보상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거가 있어도. 네. 정말 도와주실 분들은 폐업을 하고 오도갈 데 없는 이런 분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장사할 때는 세금 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애롭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소에 정 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좀 손실보상도 좀 차등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은 전통시장 주변에 5일장 내지 사업자가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사각지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상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의 고통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정치하고 서로가 여야가 도와주는 방법도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해서 도와주신다면은 자립 가능한 그런 상인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립 가능한 상인들로 거듭나면은 저희들이 정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정부나 여야에서 우리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지역 경제에 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계 의원님은 예전에 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으셨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서 밝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천막농성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가방 끄다고 공부 잘하고 뭐 머리 끄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몸으로 또 때로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천막농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는 우리가 과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이런 소극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여당에, 정부에 권하고 싶고 또 제의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천막농성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법이 25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야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제의했습니다. 이거 여당, 야당 상관없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럼 만약에 법안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이 소상공인들한테 선대출을 먼저 해달라. 법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물에 빠진 사람부터 건져내는 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예의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회의원들이 이 앉아서 회의하는 순간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폐업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제 법안이 아니고 민주당 법안으로 발의 통과시켜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다. 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그것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국가인권위원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소상공인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아니면 무슨 상락을 즐기다가 자살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않겠다. 이것은 국가가 소상공인들한테 잘못을 해서 사살하는 거다. 죽이는 거다. 인정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스스로 빚을 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금 내던 사람들입니다. 세금 내던 사람들을 왜 극빈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바꿉니까? 원래는 세금 안 내던 사람을 세금 내는 거로 바꾸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그럼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그 세금은 누가 또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세금 내던 사람들을 최소한 인정은 해줘야 됩니까? 크고 작은 그 세금들이 모아져서 이 국회의원들 활동할 수 있는 세비가 나오는 거고요. 공무원들 폼내고 돌아다니는 공무원 월급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권자고 주인이라는 것을 한시 한 초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최성기 의원께서는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네.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네. 그런 국민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네. 정말 OECD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나라에 손 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이런 애로움을 자급자족해갖고 풀어나갈 수 있다. 네. 자력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정말 뭐 정책과 법과 제도 개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사인연합회가 국회에 와서 정치권에게 무슨 건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뭐 7, 8년 전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취임하고 나시면은 또 이런 다양한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최성기 의원과 좀 소통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 정의당하고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대변한다 이런 오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야가 관계없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여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 회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하고의 협력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그렇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예전에 가끔 국회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만 우리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저희들도 연세 상임분들 내지 자영업자 상임분들에게 따뜻하게 예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지내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바람이 있다면은 행정직에 맞는 그러한 지원이 아니고 현장에 영세상인대 목록표에 맞는 그러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관계 부처에서 산자이나 우리 관계 중소벤처 기업들 이러한 부처에서도 직접 현장에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 내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든 건 아닙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 경기 살리는데 앞장을 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하고도 엄청 친합니다. 왜냐면 민원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했으니까 제가 지난 과거에 제가 우리 경동기 회장님 경북 상임 할 때 간담회 했을 때
그때 많은 의원들이 갔을 때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때도 또 느꼈습니다. 이제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가서 간담회를 하거나 의원들 만나면은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또 진짜 정제되지 않은 거를 막 얘기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들의 마음도 아직 물론 이제 의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또 현장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의원이 현장에서 오라고 있었고 또 워낙 제가 그 번역을 잘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여야를 떠나서 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가 뭐 그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해주면 제가 중간에 그 상인연합회 국회 협력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가 아니라 우리 상인, 포괄적으로 우리 상인을, 대한민국 상인을 대표해서 우리 재성재 회장님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실제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이 제가 항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대여섯 번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방송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응원과 격려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방송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는 뭐 특별한 대본도 없고 두 분 모두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맨날 우리끼리 앉아도 하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가지고 이런 애로운 난국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아니, 여기 우리 뭐 방송용이지만 우리 조영식 우리 대표님은 그 상인 운동을 사실 저보다도 오래 하셨고 사실 뭐 조금 요새 많이 순해져 갖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좀 이렇게 순해지긴 합니다. 옛날에 또 길거리에서 돌 던지고 그냥 상을 그랬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달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과감하게 욕하고 멱살 잡았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절대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상인들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역사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역사가 상당히 오래 갔는데 일부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그런 역사를 갖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의 상인 운동이 조금 퇴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치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오랜 기간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해서 뭐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각자 장사하는 게 낫죠. 정말 상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이렇게 좀 만드는 그걸 만들고 또 상인 뉴스라는 좋은 또 우리가 매체가 있으니까 한번 진짜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진짜 상인들이 이거 보면은 희망이라도 기분이라도 좋아지는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최성경 의원하고 제가 좀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또 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협의할 때는 협의하고 그래서 이끌어내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뭐 머리 띠미고 밖에 나가고 고함 지르고 하는 그게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도 그 협의를 통하고 소통하고 이래갖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항상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투쟁도 투쟁이지만 할 만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하지만은 또 될 수 있으면 좀 지혜를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국회와 또 정부와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그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국 상인연합회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상인들의 그러니까 전체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들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그렇지. 상인들을 위해 대표하는 법정단체 아닙니까? 명색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자리를 자꾸 잃어가면서 우리 청년 상인들도 삶에 터지는 전통시장 내지 소상공인 단체에 가입을 하여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갈수록 자영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는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이후에는 우리가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최석희 의원님 그 한국 상인방송 용식에 간다 응원 한번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 한번 해주이소. 그래 네. 국회의원이 또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 네, 한국 상인방송 용식이가 간다. 이름은 좀 소박하게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진솔하고 사실은 그 내용 속에 그 상인의 그 애환, 그다음에 그 정책의 사실 솔직함, 그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그다음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창한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요. 그래도 이게 많이 좀 알려져야지 우리들 상인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화끈하게 좀 눌러주십시오. 보시고 그냥 나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도 전파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상인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고, 또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의 시간이고, 나라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근간이 내는 뿌리인데,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상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고, 다 같이 세금 내는 세상, 부자 되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